저는 돌쌓기를 한 30여 년간 취미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갖다가 나한테 고마운 분들한테 내가 자청해서 재능 기부를 했어요. 새벽부터 날이 저물 때까지 이렇게 해서 하루에도 해주고 또 나흘도 해주고 또 일주일도 해주고 보름도 해주고 또 제일 긴 거는 한 달 열을 재능 기부한 거예요. 재능 기부하는 거는 완전히 말 그대로 재능을 갖다가 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한테 고맙게 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보훈의 차원에서 내 기술이 있으니까 자청해서 이제 이렇게 돌을 쌓아드렸어요. 이 돌이라는 것은 산돌, 강돌, 밭에서 나온 돌, 개울돌, 자연석 뭐 등등 많습니다. 어떤 거든지 좋아요. 그 돌마다의 그 특성이 있습니다. 면이 부드러운 것도 있고 또 이렇게 각이 지고 그런 돌도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그 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장독대, 그다음에 아궁이, 또 식탁, 화단, 돌담, 우체통, 무대, 이 생활에 필요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창조적으로 생각해서 하면 됩니다. 안 되는 거 없어요. 세멘트 돌 붙일 때는 돌이 완전히 수분을 안 빨기 때문에 세멘트를 많이 넣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특이할 점은 왕사로다가 이제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왕사로 해서 세멘을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개서 붙이면은 이게 강도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장할 때는 고운 걸 쓰지만 이 콘크리트 칠 때는 왕사를 쓰는 것은 그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사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선 세멘트를 많이 넣고 그 다음에 쌀 때 그 뒷면을 갖다 아주 꼼꼼히 채워야 됩니다. 그거를 잘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잘 해야 돌이 야중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동절개에는 절대 돌 붙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얼게 되면은 그 결로 현상으로 거기 얼음이 배기면은 떨어집니다. 얼게 되면 거기에 얼음막이 생겨서 얼음이 녹으면 돌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동절개에는 돌을 붙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돌을 쌀 때 그냥 돌의 그 사이즈가 일정하지 않다고 그래서 그거를 불규칙하게 싸면 안 됩니다. 돌 쌓는데도 그 미를 갖춰야 됩니다.
우선 평평하게 이렇게 잘 쌓아야 되고 또 수직과 수평을 잘 맞춰서 쌓아야 됩니다. 돌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다고 해서 안 됩니다. 이제 자연석 싼 거를 제가 자양동에서 이제 자연석을 이제 쌌는데 어느 교수님이 파주석 파주석은 이제 노릇끼리 한 그런 돌입니다. 그거를 이제 사오시고선 돌을 붙이려는 거야. 근데 제가 돌을 한 번도 안 붙여본 사람이에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타일 기술을 원래 먼저 배웠는데 타일 기술도 한 3년 이상 5년 해야 기술이 느는데 6개월 하고선 제가 독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거를 수직 수평 또 실 띄는 거 이것도 온전히 모르는 거지 뭐. 그런데 이렇게 독립을 해가지고 하니까 이제 타일 기술이 온전히 못 배웠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양리 타일업가에 갔는데 몇 년 됐냐 그래서 거기서 거짓말했어요. 5년 됐다고. 을지로 국보 타일회에서 5년 됐다고. 그때가 언제냐면 68년도야. 내가 군대 67년도 제대하고선 그 이듬해 이제 타일 기술을 배우러 다녔는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 건축 노동자들이 이 낮에 점심 먹고 오침 시간이 있었어요. 잠깐 잤어. 낮잠을 잤어. 근데 나는 그 낮잠을 안 자고 거기서 그냥 계속 그렇게 이렇게 오야가 실을 띄어서 거기 붙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면은 그걸 가지고 붙이는 걸 그냥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6개월 되니까 이제 붙이는 거는 어느 정도 붙이는 거야. 그 단도리를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나가서 독립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자신을 갖고 이제 나가자 했다가는 결국에는 그게 참 질러가려다가 상당한 고생을 한 거야. 그 가게에서 일을 너무 못하니까 권혁진이 일 주지 마라. 경리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일이 없어. 그리고 맨날 노는 거야. 그러니까 딴 사람은 이제 연장통 들고 맨날 일 가는데 나는 가게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혹 가다가 땜빵이 오면은 그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어땠냐면 그 76년도인가? 그때 저 가게 앉았는데 이천에서 이천 온천 거기 온천 여사장님 공사장님이셔. 근데 참 아주 참 예쁘게 생기고 아주 얌전하시고 이런 분이야. 말도 차근차근 이렇게 아주 낮게 이렇게 하시고 차분한 분인데 오셨어. 그래서 뭐 내가 처음이니까 누군지는 모르지 뭐. 그런데 이제 이천에 거기 온천에 수리하는데 타일을 좀 붙여달라는 거야. 그래 나는 여태까지 이렇게 용기 100배 한 사람이야. 안 해본 것도 그냥 용기를 가지고 내가 하면 되지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야. 그래서 따로 내려갔어. 이천에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천 관광 호텔이라래 일제 때
그냥 온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던 곳인데 부지가 상당히 넓어요. 지금 그 옆에 미란다가 이제 생겼지만 미란다 전신이야 그게.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화장실을 타일을 붙이고 타일도 난 뭐 이렇게 잘 붙일지도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아주 신경을 써서 이제 붙이고 또 그 다음에 거기 욕조를 그 이후에는 뭐 스댄 욕조도 나오고 뭐 저 FRP도 나오고 또 마블도 나오고 이렇게 많았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저 세멘트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발라가지고 거기 칠해가지고 도끼다시를 많이 했어요. 도끼다시는 뭐냐면은 그 양념 많이 넣고 잔작을 넣어서 발라가지고 그래서 그걸 그 아줌마들이 이렇게 일일이 수작으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광을 내는 거예요. 그런 건데 그거 이제 그런 욕조를 했다고. 아주 그것도 그 당시에 획기적인 거야. 그리고 바닥도 그 도끼다시로 하고 이렇게 할 때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공사장님이 어떤 분이냐면 배화여고 졸업하시고 유경수 여사님하고 동기동창이야. 아주 친한 동기동창이야. 그런데다가 이제 그때 박 대통령 각하께서 이제 목욕하려면 이제 그 이천을 자주 드나드셨다고. 드나드시는데 거기에 단점은 뭐냐? 그 국가 원수가 그 석박하게 되면 항상 그 비상구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위험한 일이 벌어질 때를 대비해서 비상구가 있어야 되고 그 경호원들이 이렇게 보초볼 수 있는 이런 저기가 돼야 된다고. 근데 그 당시에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화장실 수리한 것 같아. 딴 데도 수리를 쫙 했어요. 하고 나는 거기까지는 더 깊은 걸 모르지. 야중에 아는 건데, 그 뭐냐면은, 도끼다시 그거는 뭐 하는 거고, 그 욕조를 좀 특이하게 이제 하신다고 공사장님이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돌멩이, 동글동글한 그 조약돌, 강돌, 그거를 이제 갖다 놓으셨어. 그리고 이걸로다가 욕조를 맹길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조에 그 왁구는 이미 도끼다시 했던 게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덧붙이면 되거든. 그런데 내가 뭐 돌을 붙여보지도 않았거든. 않았는데 딱 거기서 봤는데 그 못한다 소리는 안 하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랬어.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 일감인데 생각해 보니까는 돌이니까 이렇게 접착이 되려면 세멘트가 좀 타일보다 많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좀 이렇게 되직하게 해서 이렇게 뒤를 잘 채워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서 이제 또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사이를 이제 매지라고 그랬는데 그걸 싹 긁어내고 그 다음에는 스펀지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 당시는 스펀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타일이나 뭐 이를 닦으려면 그 걸레 가지고선 페인트 가게 거기 가면 이제 그 페인트 닦고 그러는 그런 천을 이제 파는 게 있는데 그걸로다가 이제
이렇게 짜서 그걸로 다 닦으려니까 잘 안 닦아져요. 꽉 짜지질 않으니까 스펀지로 하면 그냥 꼭 짜먹에 쫙 빨아들이고 또 이렇게 씻으면 잘 씻어져서 아주 깔끔하게 되는데, 그래 어쨌든 간에 그걸 잘 닦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검은 걸로다가 저기 한 걸 검은 걸 파내고 싹 파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세면만 그냥 바르면 이게 터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세면만 100% 한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래가 꼭 들어가야 돼요. 비율이. 그래야 거기에 서로 엉겨가지고 이게 굳고 이렇게 강도를 나타내는 거거든. 그래서 거기 이제 백세면에다가 또 거기다 모래를 섞고 그러고서 이제 싹 문질러 가지고 싹 닦아 놓으니까 아주 근사한 욕조가 되더라고. 형태는 이제 원래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벽에는 야투막하게 밑에 도리에다가는 또 그 조약돌로다가 모양을 냈어요. 그것도. 그리고 위쪽에는 타일로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아주 근사하더라고.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때 당시엔 그랬어. 그래가지고 싹 닦아놨어. 그랬더니 이 공사장님이 내 기술도 알지 못하고 일 시켰는데 어쨌든 자기 마음에 그냥 톡 들은 거야. 아주 그냥 깜빡한 거야. 깜빡 나한테 그냥 아주 그냥 넘어갔어. 그러니까는 그리고 그 공사장님이 원하는 대로 내 나름대로 이제 잘 들어주면서 이렇게 했더니 딱 다이로 끝나고 났는데 이제 짐 싸가지고 집에 갈 판인데, 그 당시에 하루에 아주 기껏 많이 번다는 게 3,000원이야. 일당. 그럼 딴 사람들은 뭐 1,000원 벌 때면 난 3,000원 벌었다고. 타일 기술자가 원래 인건비가 비싸요. 그래서 그리고 또 고급 기술이야. 그런데 이제 내가 타일로는 못 붙이지만은 덜 싸는 거는 딴 사람보다 더 내가 월등히 낮은 거야. 해봤으니까. 그랬더니 공사장님이 그러는 거야. 싹 이렇게 미소 지시면서 조용한 얘기로, 기술자 양반 하루에 얼마를 버셔? 그래. 그래서 하루에 3,000원 벌지요. 그 3,000원이라는 건 최고 받는 것을 내가 이제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사장님이 끄떡끄떡 하시더니, 그러면 한 달이면 3, 4문 9만 원 드리면 되겠네? 그러는 거야. 그럼 그 9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야. 그 당시로 엄청난 돈이야. 그 당시에 이제 예를 들면 거기 이제 공무주임이 있었는데, 그분이 뭐냐면은 전기 면허 있고 또 자동차 면허 있고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전기 다룰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 이제 그 다루고 또 차도 이제 거기 있었는데 그 자가용도 이제 그 운전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분이야. 그러면 그때 운전기사만 해도 저기 그 굉장한데 면허 둘 가지고 있으니까 좀 거기에 굉장히 아주 필요한 분이지. 그리고 아주 착실해. 근데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3, 3은 9. 네. 그랬더니 나도 뻔뻔스럽지. 뻔뻔스럽지. 그렇게 많은 과하게 이렇게 저기 했는데 그냥 네. 그런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 내일서부터 우리 여기서 일하실 수 있느냐는 거야. 그래서 그런 횡재가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서 이제 저기 했어요. 해결했어. 그런데 그 욕조 고치는 거고 뭐 그런 게 맨날 할 일 있어? 없지. 그리고선 그냥 더러더러 그 타일 같은 거 땜빵
이런 거 하면서 하려니까 내가 일감이 너무 없는 거예요. 아, 그런데 돈은 너무 많이 주시지. 그러니까 영 민망해서 이게 참 몸둘 바를 모르겠어.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거기 프라다나스가 굉장히 외정때부터 이렇게 있던 게 많은데 그거를 낙엽도 쓸고 또 그다음에 거기 모텔이니까 그 친구료, 뭐 식기료, 뭐 등등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나는 그거 전혀 모르는데 저걸 어떻게 관리하는 거를 어떻게 내가 손을 써야 되겠다. 이제 어떻게 이거 밥값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기획을 해서 그 공사장님한테 이제 그린 거를 그저 되는 등 마는 등 그런 걸 엉성하지만 이제 보여주면서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아주 만족하시는 거예요. 뭐 이게 타일로 돌 붙인 거 그거만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이제 무슨 행동하는 게 마음에 들거든. 그러니까 그 공사장님이 아주 믿은 거야. 믿고 아주 그냥 이제 편하게 이렇게 저를 갖다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주 돈도 많이 받고 좋은 날을 보내는데 그 당시에 이제 잠실이 막 개발될 때예요. 개발될 때라 내가 여태까지는 타일 기술자로서 일당 받고 이렇게 이렇게 다녔지만은 또 타일은 이제 평당으로 받아야 그러니까는 맡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단가가 높은 거야. 부지런히 하면 더 많이 수입이 생기고 이렇거든.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목적은 잠실로 들어간 것이 잠실구 호월판에 내가 정착을 해서 타일 가게를 해서 대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아주 큰 야망을 먹고 들어갔거든. 그런데 이건 참 공사장님이 이렇게 월급도 많이 주시고 이렇게 뭐 할 일 없이 이렇게 저기 했는데도 이렇게 우대해 주시고 그러는데 좀 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제 나의 타일 가게 낸다는 그 비전 그게 이제 막 저기 되는 판이라 그래서 고민을 며칠을 한 거예요. 사장님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근데 영 용기가 나질 않아. 말씀드리는 거. 얼른 저기 사장님한테 이 퇴사한다는 통보를 하고 내가 이제 가서 이제 개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집에서 있으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더라고. 내가 원래 숙기가 없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전화를 들었어요. 사장님, 저희 죄송한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무슨 얘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만나 뵙고 얘기해야 되는데 용기가 서질 않아서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원래는 타일 가게를 잠실에서 이렇게 차려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아파트 시형 아파트 주공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또 그다음에 진주 아파트, 라이프 아파트 그런 아파트들 대단지로다가 그냥 막 들어서는 거야.
거기뿐만 아니라 삼성동 넘어 도곡동 이런 데도 아파트가 막 들어서고 이 주변이 그냥 엄청나는 거예요, 개발이.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공기가 참 다 택지로 이제 변하면서 집장사들이 각처에서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붐이 부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한참 말씀을 없으시더라고. 그러더니 할 수 없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리고는 그게 끝이야. 그리고 사장님이 그렇게 자주 나와서 웃어주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던 사장님이 완전히 두무불출적이 됐어. 안 나오시는 거야. 아유, 그러니까 얼마나 나를 믿는 의지하는 마음이 깊었으면 좋을까. 참 정말 미안한 감정을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 그리고선 그해 추석 때 모든 걸 다 정리하고선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된 거지. 보따리 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원래 내가 기초가 없기 때문에 일 못한다고 타이르 사장님이 권혁진이 일 주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놨기 때문에 일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바깥에 나가서 연희동 가서 외국인 주택 켜는데 건설회사 했는데 거기를 어떻게 뚫게 됐어. 그래가지고 기초가 없는 내가 이거 아니면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아주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해가지고 차츰 기술이 늘었어요. 그래서 건설회사 김 기사가 지방에 다니면서 일도 시켜주고 그래서 거기도 이제 역시 이제 보령에 가서 보령에 가니까 거기 금광도 있지만 탄광도 많더라고. 청라면인가 뭐 거기 탄광이 큰 게 많은데 탄광 회장님 집을 신축을 했는데 보령 시내에다가 이제 아주 큼지막하게 짓는데 이제 타일도 붙이고. 자, 이게 그래요. 변두리의 집장사 집들은 원래 싸구려 일꾼들이 와서 벽돌도 쌓고 뭐 바르고 그래서 기초가 벌써 엉망이야. 이렇게 각도 안 맞고 수직 수평도 안 맞고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그 뒤에 일하는 사람이 이제 애먹는다고. 그런데 이 건설회사 하는 거는 아주 탁탁 이렇게 수직과 수평이 탁탁 맞기 때문에 나만 정신 바짝 차리면 잘 할 수가 있다고. 그랬더니 김 기사가 도면을 하나 탁 내놓는 거예요. 뭐냐면 벽난로 해라는 거예요. 그 벽난로는 내 생전 해보지도 않았거든. 그게 또 내가 어떤 사람이야. 또 주저하지 않고 도면을 딱 주는데 도면 잘 볼 줄도 모르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어려움 잡아 보면서 그걸 했어. 벽돌도 쌓고 또 뭐 불문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 이렇게 불문 조절하는 것도 하고 또 굴뚝 나가는 것도 이렇게 S자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면서 하고 그 도면대로 했어. 그리고 굴뚝을 이제 세우고 그리고선 이제 불 떼는데 끓음이 하나도 안 새고 그냥 굴뚝으로 쭉쭉쭉쭉 잘 빠지는 거야. 그게 설계대로 한 거예요. 아무 모르는 내가
그 그림을 보고 이렇게 했더니 그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했다니까. 그리고 이제 또 가게에서 또 이제 맨날 놀고 앉았는데 어떤 사람이 또 부산 사람이 오셔가지고 뭐 이만한 거 이거 비누만한 거 빨래 비누만한 거 이만한 거를 딱 내놓으면서 이거를 기계에다 붙인다는 거예요. 기계. 그 기계는 뭐냐면은 이제 유지 그 생산하는 그 기계가 엄청 커요. 그래서 둥그렇게 생겼는데 철판 아주 무쇠인가 봐. 아주 두꺼운 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렇게 모다 돌리면 이게 돌아가게끔 그런 장치가 있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제 또 하는데 딱 그 비누 같은 거를 딱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붙인다는 거예요. 그게 또 안 해볼 때는 얘기 안 하고 또 생각을 했지. 돌개통이니까 세멘트를 많이 넣고 또 이게 하얀 돌이고 수지 이게 고운 가루를 쓰기 때문에 백세면에다가 이제 왕사를 섞어서 이렇게 해서 되게 해서 하면 되겠다. 이제 그거는 저기 그 모텔에서 이제 그 돌 붙였잖아. 그게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건 크기 따름이 큰 것뿐이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루에 많이씩 안 붙였어요. 붙이고 이렇게 해놓고 왜냐면 이렇게 돌아가면 이게 쏟아지거든. 그래서 이제 굳으면 또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해서 아주 무사히 일을 마쳤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저녁마다 부산 그 바닷가에 가서 이제 회를 사주시는 거야. 그래, 그땐 내가 가난한 사람이 무슨 회 어디 가서 먹어. 광어, 우럭, 이런 거 알지도 못해, 보지도 못했어. 이제 중앙시장 앞에서 멍게 해삼, 길거리에서 그 아줌마들이 파는 거, 그거나 좀 먹어봤지. 그런데 딱 그 회를 이제 근사한 걸 이제 이렇게 사서 주는데, 그 쓰기다시가 어떻게 많은지 아주 그냥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먹다 보니까는 이제 회는 그냥 먹으면 되는 거지만은 그 해삼도 그냥 먹으면 되지만 그 멍게 그 끄트머리 그게 머리인지 뭔지 모르는데 그게 이렇게 그거 이렇게 떡 잘라 놓더라고. 그 횟집에 가면은. 그래서 나는 그거를 그냥 질겅질겅 씹고 있었어. 그랬더니 이제 그 사장님이 눈치챘어. 그러더니 이제 미안하지 않게 그러더라고. 요거는 이렇게 안에 쏙 빼고 이건 내비는 겁니다. 아주 경상도 말로다가 그러면서 미안하지 않게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배웠다니까 거기서. 그랬더니 그 하루만 사주는 게 아니고 내가 회를 잘 먹으니까 회만 잘 먹어. 내가 보신탕도 잘 먹지 매운탕도 잘 먹지 가리는 거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사주고 또 어디 가서 또 딴 거 맛있는 것도 사주고 나를 아주 그냥 귀한 대접을 하는 거야. 그 남대로 보고 드리는 거야. 이분은 아주 특수 기술을 가진 분이라고. 아니 속은 말이야 타이르도 못 붙이는 주제인데 이러는 거야. 그건 내가 편할 필요 있어. 내가 얼마 안 됐다든지 이렇게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지. 그래서 이제 묵묵히 무언해 아주 이렇게 해서 딱 맞췄어. 그랬더니 사장님이 아주 기분 좋아하시더라고. 그런데
이거 이제 끝나고 오니까 이제 갈 때도 이제 기차표 그때 특급 기차표를 사주시고 부산진역에 그 사장님 차가 자가용의 찝차였는데 또 찝차로 태워주시고 또 이제 기차표를 끊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 무사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야. 자기들은 일도 잘하고 경력이 많은 사람인데 웬 무지랭이가 가가지고 어디 가서 어떻게 왔나? 근데 멀쩡하게 왔거든. 그래서 저기 하고 있는데 며칠이 흘렀는데 그 사장님이 가게에 찾아오셔서 그래. 사장님 이렇게 봤는데 반가운 게 아니라 썸뜻하더라고.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그게 또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았나? 그런 이제 그랬는데 사장님이 찝차에서 다 무슨 상자를 하나 딱 이렇게 꺼내시더라고. 그러니까 지금같이 아마 한 8월쯤 됐나봐. 복숭아를 그냥 아주 큼지막한 거. 그게 뭐야, 황도인지 백도인지 몰라도 그전에 쬐까만 거 이렇게 자랐는데 그 제대로 기른 거는 이렇게 이래요. 그걸 들고 내리시더라고. 그래서 먼저 번에 이렇게 참 우리 기계를 잘 이렇게 해주셔서 잘 운행하고 있다고 고맙다고. 다음에 또 할 일 있으니까 그때 또 모시겠다고 그러는 거야. 아유,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화양리 작가 모윤숙 씨가 이제 사셨는데 그 언덕에 화양리 그 위에 그런데 그때 화양리가 저기예요. 논밭 이렇게 배도 심고 이렇게 그랬던 데야. 그런데 왜 따로 이제 그 모윤숙 작가, 그 유명한 작가예요. 근데 이제 그 밑에 어느 교수님이 이제 9억을 사가지고 오셨는데 집이 넓어, 집도 커. 근데 그 집을 갖다가 자연석으로 붙이신다는 거예요. 자연석. 그 자연석 어디거든요? 파주 자연석. 파주 자연석이 노래끼리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40cm, 30cm, 50cm 미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긴 게 형태가 제각각인 게 있어. 그러면서 약간 울퉁불퉁하면서 이래요. 그래 그걸 갖다 놓으셨어. 그래서 이걸 붙인다는 거야. 그게 또 두리번 하다가 또 그 이튿날 돼서 또 일을 했는데 역시 이제 내가 돌을 좀 이렇게 저렇게 해봤으니까 일단 돌이니까 물을 안 빠니까 세멘트를 좀 강하게 넣고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좀 돌이 큼직큼직하니까 세멘트, 백세멘트가 좀 강도가 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흑세멘트에다가 왕사로 해서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 혼자 생각으로 생전 그 돌을 처음 본 거지 보지도 않았던 거야. 근데 내가 그걸 붙이는데, 아이고, 교수님이 딱 들어오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거 고개를 깨우통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뭘 또 지적하시려고 그러나, 이렇게 내가 이제 궁금했어. 그때 조심스레 이렇게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그랬더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자연석이지만, 수직과 수평은 맞춰야 돼요. 예? 그래야 자연미가 있지. 이렇게 멍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아주 교수님이라 아주 기분 안 나쁘게 이렇게 하시더라고. 내 속
내면을 보면 이저 엉터리가 와서 돌 붙인다고 그런 걸 읽는 것 같아. 아유 창피스러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싼 거 이제 반나절 쌌는데 그게 많이 안 쌌어요. 한 2평 쌌어.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그 교수님이 말씀한 대로 수직과 수평 또 평편하게 이렇게 면을 하는 거 그걸 딱 싸면서 또 하나 더 나가서는 그 미를 갖추기 위해서 그 선을 갖다가 이렇게 연달아 이렇게 되지 않게끔 이게 섞어가면서 이렇게 선을 하면서 이제 했어. 그리고 했더니 딱 보시더니 확 달라지셨어. 잘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한 달 엿샌가 했어. 그렇게 여러 날 했어요. 그러면서 싸면서 기술도 배우면서 이제 그 완전히 습득을 한 거지. 참 속을 보면은 아주 형편없는 그 기술자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하면서 내가 집 질 때도 그 돌을 많이 이용을 했어요. 이용을 하고 또 그걸로 생활에 필요한 뭐 식탁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아궁이 이런 거라든가 등등 우체통도 뭐 이렇게 뭐 한 60cm에 한 50cm에서 이렇게 문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우체통 잔돌로 다 싸서 이렇게 만들고 아주 근사하더라고. 그 화단도 이 담벼락에다가 담벼락도 쌓고 또 그다음에 담벼락에다 또 콘크리트를 쳐서 콘크리트는 뭐냐 반내로를 밑에 깔고 이렇게 깔고 그리고 철근을 저 고물상에 가면은 철근 똥가리가 많아요. 그리고 그 아주 고물값을 사오니까 싸다고 큰 거 잘라서 쓸 필요 없이 이런 데 짧아도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총총히 깔고 이래서 콘크리트를 자갈 넣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아주 화단이 근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여러 가지가 있어. 이렇게 구상하면 다 할 수 있어. 붙이는 건 다 붙일 수 있어. 돌에다도 쇠파이프에도 붙였는데 뭐 그러니까 그 세멘트만 잘 저기해서 하면은 어디다도 붙일 수 있어요. 안 떨어지게 잘 할 수 있어요.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이제 전원주택 가진 분이라든가 또 정원을 가진 그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 할 일 참 많습니다. 시골 같으면은 산돌도 있고 산에서 이렇게 쫙 흘러내린 거 그건 좀 거무틱틱해요. 그리고서 이렇게 모가 났어 이렇게. 그렇지만 그 산돌이 참 쌓아놓으면 보기 좋아요. 예술성이 있어. 난 그걸 굉장히 좋아해. 이렇게 울멍줄멍 이렇게 생긴 그 돌. 그 다음에 밭돌. 밭에도 돌이 있어요. 밭 일에다 보면 잔돌 엄청 많아. 그럼 잔돌 뭐 납작하든 뭐 잘든 뭐든 싹 많으면은 그걸 가지고 이용하면은 벽에도 붙이고 바닥에도 깔고 아주 근사해요. 아주 좋아. 그 다음에 이제 강돌도 좋아요. 왜냐면 산에서 이제 흘러내려서 이제 겨울에 이렇게 된 거, 1차 마모된 거. 그러니까 이건 광택이 안 나면서 또 모양이 좋다고. 그런 거는 어디다 쓰면 좋냐. 뭐냐면 밖에 등 같은데 이렇게 만드는데 그런 데다 그걸로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해서 하면 참 이뻐요. 내가 양양 갔다 오다가 어떤 집에 가니까 그렇게 누가 아주 정말 잘 해놨더라고. 정말 그 사람은 기술 있는 사람이야. 소질 있는 사람이야.
그래 저 개울돌 참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강돌 같은 거는 이제 또 실내에다가 써도 좋아요. 내가 저 응접실 하나 있었는데 그 응접실에 완전히 그 안에다가 솥도 미니솥 걸고 또 화덕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 선반도 만들고 돌을 붙여서 이렇게 잘 갖고 오는 게 있어요. 그 강돌내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붙이면서 선반을 많이 활용하는 거, 그냥 일자로다 이렇게 붙이기만 하는 것보다 중간중간에 선반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바닥은 타일 지금 타일 가게 가면은 400각 또 600각 뭐 등등 800각 이런 큰 타일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이제 자기로 이제 타일 가게에 이제 그 샘플로 가지고 있던 거, 그 유행 지나면 그 샘플로 걸었던 거가 전부 다 이제 그 처치곤란이에요. 그럼 타일 가게에서 그거 가서 좀 얻어오는 거야. 그럼 그 쓰레기를 치워주는 셈이고, 또 요거 갖다가 이제 밑에는 돌로 쌓고 위에는 저 바닥을 타일 가지고서 이렇게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깔아놓으면 무슨 차 마시는 데도 좋고 참 좋아요. 그러면 색깔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뭐 색깔이 다르더라도 좋습니다. 하나하나 섞어가면서 이렇게. 그러면 그게 더러워지면은 하이타일에다가 해서 싹 닦으면 또 색이 되고 참 좋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그렇게 활용하면 되고, 또 그 400각 그런 거는 이제 또 이렇게 좁은 데 이렇게 또 활용하고, 또 때로는 그 위에도 납작한 돌 이제 어서 구해다가 그걸로 또 해놔도 좋아요. 그리고 이 농장, 시골에 전원주택이나 농장 가지고 계신 분들, 농장에 가는데도 벽도 돌도 쌓고, 그 옆에서 나는 돌로 다 쌓으면 되니까. 그리고 요 바닥도, 계단도 돌로 쌓고, 이렇게 놓으면은 예술성이 있고 아주 견고하고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나무들도 더 운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곡식도 화초도 더 이쁩니다. 그렇게 해서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래 가만히 보니까 이 돛 쌓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관심이 많아. 제가 이제 한 4년 전에 블로그에 교육생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 어떻게 했냐면은 무료 교육을 실시합니다. 남녀노소 참여하실 분은 전화 주세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각처에서 댓글과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 그분들이 남자도 계시고 여자도 계시고 그런데 그게 관심 있는 분이야. 그리고 그 꼭 기술이 필요한 분이야. 그래서 와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아주 우수해. 아주 오래전서부터 이렇게 연습한 사람처럼 내가 지도해주면 어떻게 세멘트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렇게 섞고 어떻게 이렇게 하고 그런 걸 가르쳐 드리면 그 배치라든가 그런 것까지 해서 이렇게 이따금씩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저기 하니까 참 잘하더라고. 그래서 그분은 뭐냐면 그 돌멩이를 공무원인데 그 출퇴근하면서 강에서 그 외건차에다가 실어나려고 엄청 많이 실어다 놨어. 그분이 그 땅이 3,000평이 있거든.
그래 그 공헌하려고 이제 미리 준비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제안을 했지. 내가 강사를 하고 이 교육생을 모집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여기서 이것도 싸차고 그랬더니 나를 믿고 우리 집에 이제 그 많이 해놓은 걸 보셨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 근데 단 그분들 돈은 안 주더라도 점심만 좀 괜찮은 걸로 해서 사드리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렇게 하지만 아주 나도 아주 마음이 뿌듯해. 그러면 나는 저기야 거기서는 일당 30만 원 받았어. 근데 30만 원 엄청 싼 거예요. 왜 싼 거냐면 그 당시에 내가 그 일하기 전에 그 일하는 분은 늦게들 나오시지만은 새벽에 가서 나 혼자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돌 쌓고 그 밑에 단돌이 쫙 해놓는 거예요.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래 그분들이 나와서 이제 이제 싸니까. 그리고 새벽에 하고 또 그분들은 이제 저녁 때 이제 다 가면 그때 어디냐면 분당에서 오신 여자분도 계시고 또 남자분도 계시고 또 여주 시내 이 부근에서도 오시고 또 어디냐면 멀리 저 진천, 충북 진천 또 그다음에 저기 진천 충주의 대덕 뭐 이렇게 멀진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오시고 이렇게 해서 참 많은 분들이 했기 때문에 일을 많이 했어요. 뭐 까다로운 거는 내가 하고 이렇게 하고도 그러면 이게 따지고 보면 내 일당이 아마 한 50만 원을 받아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적게 받아도 50만 원 받는 게 왜냐면 새벽서부터 밤 늦게까지 했으니까 그래도 그 뭐 50만 원에도 싼 거라고. 근데 그냥 30만 원씩 받았어요. 그리고 일은 아주 많이 해드렸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블로그에다 올렸더니 저기 화성에서 전화가 왔어. 여기 기술센터인데 여기 오셔서 강의를 좀 해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참 거기 가서 먹고 자고 하면서 강의 이제 했어요. 교육했어. 그래서 거기서도 그 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분들은 아주 제대로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한 가지 이런 건 있어요. 남을 가르쳐 주는 것이 엄청 즐거워. 제가 별명이 선생님이야. 이렇게 누구를 가르쳐 주려고 하고 이렇게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라 그러고 내 타입이 또 선생님 같잖아. 아이고 그래가지고는 그런 거 저기 대해서 거기서도 이제 그 좋은 성과를 겪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재능 기부를 36분한테 이제 했지만은 그분들한테 한 것은 그분들이 나한테 잘했기 때문에 내가 고마워서 난 가진 건 없어도 기술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이는 새벽에 가서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한 집도 있고 또 3일 한 집도 있고 또 일주일 한 집도 있고 보름 한 집도 있고
장장 36일 한 집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일을 하면 남의 거지만은 꼭 내일 하는 거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리 만족에 대한 내가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이게 나이 먹어서 이제 배운 거 이제 타일 기술도 배웠지만은 이 돌 쌓는 거는 30여 년간 쌓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장시킬 게 아니라 필요로 한 분한테 무료로 뭐 10원 한 장 안 받고 이렇게 가르쳐 줄 생각이에요. 그러면 아주 자세하게 또 친절하게 또 정확히 이렇게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욕심이 또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이제 그 편집하는 걸 좀 공부를 했는데, 이걸 갖다가 내가 초보자들한테 중급 정도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배우신다는 분이 있으면 또 이것도 돈 안 받고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정확히 친절히 이렇게 가르쳐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본연에 남 가르치는 거에 대한 상당한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나 정도의 것은 이렇게 지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뭐 유튜브 가르쳐 준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언제든지 모르는 거 있으면 와서 쫓아와서 이렇게 가르쳐 달라면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 쌓는 것도 그렇고 유튜브 하는 것도 제가 교육을 이렇게 무료로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36집을 이렇게 재능 기부 무료로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 블로그에다 올렸더니 이런 분이 있더라고. 어떤 아주머니인데 자기네 집에 아궁이에 걸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그런 것 같아. 생전 알지도 못하는 분이 내가 고마운 것도 없고 초면인데, 그래서 그냥 내가 재능 기부한다니까 그냥 와서 그냥 해주는 줄 알았나 봐. 아니, 이 기술자의 자존심이 있지. 내가 해주고 싶은 분한테는 고마워서 해준다고 해주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한테 내가 저기 필요 없어. 그래서 그렇지만은 지금 내가 모르는 분이라도 이 기술을 가르쳐 달라 그러면은 제가 아낌없이 가르쳐 드릴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돌쌓기 그거를 전수를 시켰다. 그러면 지금도 한 10분 되는데 나머지 또 배운 분이 있다면 나중에는 이렇게 우리 서로 순회하면서 뭐 지방도 괜찮아. 서로 이렇게 다니면서 그 재료를 준비해 놓으면은 가서 이렇게 일도 해주고 자기 솜씨를 이렇게 서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고 싶고, 또 유튜브도 그래요.
유튜브도 이렇게 하면서 서로 공동체로서 또 서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모색해보고 또 교육도 이렇게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 좋을 것 같아. 참 사람이 이게 태어나서 남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 그 얼마나 숭고한 정신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 일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전화해 주세요. 제 전화번호는 010-2665-4900번 권혁진입니다. 완전히 무료로 내가 사는 날까지 이렇게 전수를 많은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무슨 전라도든 경상도든 강원도든 서울이든 어디든 간에 그분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이나 전화를 주시면 이제 상의해서 이렇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